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20학번 휴학생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예성 씨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이제 병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직접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어, 이러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목표는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고, 이 손실함수의 값이 언제 최소가 되느냐는 가중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신경망 모델의 이제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건데, 먼저 그러면 이제 가중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산수학이나 뭐 이산수학을 굳이 안 들으셔도 투루 두 개가 모이면, 그러니까 5어로 투루 두 개가 5어로 연결되면 그 결과값도 투루다. 뭐 이런 얘기는 항상 이제 듣고 계실 거고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투루면 먼저 또는 해서 투루 값이 나오고, 하나가 펄스여도 투루 값이 나오고, 두 개 다 펄스면은 펄스 값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할 건데, 이게 TF라는 이 단어는 사실 컴퓨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숫자로 바꿀 거예요.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똑같이 표를 그려서 트루를 1로 설정하고 펄스를 0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결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컴퓨터 입력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얘네가 입력 값이기 때문에 이 입력에 어떠한 변화를 주면은 y가 나오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x1에다가 0.5를 곱하고 x2에다도 0.5를 곱해서 더한 결과값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1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1이 되겠죠. 이거를 아,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0도 나중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번 마이너스 0.2라는 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1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은 이제 0.8이 되겠죠? 그리고 한번 0 두 개를 집어넣어 볼게요. 0 두 개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0.2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0.8과 마이너스 0점의 큰 차이는 양수와 음수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a라고 한다면 a와 0과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y 값을 1이라고 한다는 저희가 하나의 뭐 함수라고 해도 되고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a가 0보다 작으니까 y 값이 0이다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ND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AND를 가지고 오면 AND는 이제 5어랑 다르게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0이 나오죠. AND는. 그래서 똑같이 0.5x1 더하기 0.5x2 여기서는 좀 더 큰 값을 빼볼게요. 0.8을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x1과 x2가 둘 다 1이게 되면 여기 둘 다 1이면 얘가 0.2라는 양수값이 나오고 만약에 한쪽이 0이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0.3이라는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고 놓고 a가 0보다 얘가 0보다 크면 y 값이 1이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y 값이 다 0이다라는 똑같은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이제 곱해진 이게 뭐냐 그리고 더해진 이건 뭐냐라고 한다면 요 저희가 x1과 x2라는 데이터에 이제 곱해진 값을 가중치라고 부르고요. 뒤에 더해진 이 0.8, 그러니까 데이터에 곱해진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부분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중치, 웨이트의 약값을 따서 W라고 쓸 거고, 비아스의 이제 첫 글자 B를 따서 W와 B를 결정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1이 있고, X2가 있고, A가 있죠, 여기. 그래서 X1에서 W1을 곱해서 X2에서 W2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제 B를 더하는데 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나오고 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를 하면 Y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X를 늘릴 거예요. 만약에 X가 N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X 하나에 이제 W1이 하나씩 곱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N개의 W가 생성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1부터 N까지 WK, XK로 저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고 이거를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컴퓨터는 사실 이제 곱하기 더하기가 많아지면 계산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곱해지는 방법을 쓸 건데 이제 행렬 또는 이제 벡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컴퓨터는 이 행렬의 계산이 좀 더 빠른 편입니다. 한 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b를 더하죠. b가 빠졌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벡터와 행렬로 표현을 해서 곱한다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에 가중치가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건데 신경망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막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아까 저희가 봤던 거는 이렇게 두 개였어요. 하나, 두 개.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 있는. 근데 신경망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가운데.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은닉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그리고 여기는 인풋 레이어, 이제 입력층,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을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건 이제 개수를 셀 때 또는 인덱스를 결정을 할 때 0번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층이 3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0, 1, 2층이라고 해서 얘는 2층짜리 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운데가 늘어났잖아요.
얘가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여기를 이제 x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a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출력이 y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x1 그럼 이 결과가 a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한 번 더 곱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아까는 x를 모아서 한 개의 a를 만들어냈다면은 이번에 a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w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덱스를 좀 바꿔서 위에다 인덱스를 표기를 할게요. n개, n개, n개. 그러면은 이 w가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은 x 한 줄과 w 열 한 줄이 a를 하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w 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w1, wn이 있는데 얘가 첫 번째 a를 만들어내고 w1, m, wn, m 얘가 이제 마지막 a의 m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렬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대문자 w로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사실 얘가 데이터의 개수가 n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는 벡터 하나가 데이터 한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데이터가 한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또 늘리면 x1부터 xn이 있고 얘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총 k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대문자 x 행렬로 데이터를 다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 부분 있죠? a 값이 y를 또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아까 이렇게 함수로 표기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쓰면 a는 w1 x1 더하기 w2 x2 d가 있죠. 이 a 값을 0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y 출력은 a 값에 결정이 되는데 h라는 함수는 a가 0보다 크면 1이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0을 출력하는 함수로 우리가 표기를 할 거예요. 이때 여기 있는 h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고 이 활성화 함수는 이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지냐, 아니 학습 속도가 빠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 볼 예시에서는 어, 이제 렐로라는 함수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렐로라는 함수는 간단한데 hx 값이 맥시멈으로 결정이 돼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x값. 그래서 얘는 음수면은 0을 출력하고 양수면은 자기 자신의 값을 뱉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제 hxi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이제 w랑 b를 곱해
W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이제 계산을 해서 A들을 만들어내고 H라는 활성함수를 지나서 Z 값을 만들어내는 이 중간 과정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들은 이제 몇 개를 쌓든 상관이 없고 마지막 출력층에서 Y를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학습 과정이고 좀 더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W랑 B를 활용을 해서 계산했던 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행렬로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계산을 affine이라고 부릅니다.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아까 그림을 다시 표기를 하면은 input 입력을 하면 affine 계산을 하고 activation 펑션을 거친 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마지막 아웃풋을 출력을 한다. 이 과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어떻게 쓰냐 한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손실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되는 이제 가중치 W와 편향 B를 이제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실 함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손실 함수 로스 펑션 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차 제곱합이라는 이제 그 로스 펑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이제 로그를 활용한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로그는 이제 자연 로그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볼 로스 펑션은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이제 네, 로스 펑션을 쓸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건데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봤을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찾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미분을 하는 게 컴퓨터가 미분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계산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 얘는 fx라고 해볼게요. 그레디언트의 수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x0는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x0에다가 f를 미분한 거 x0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에타 학습률을 곱하는데 이 학습률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정해서 집어넣는 값이고 일단은 이제 학습률이라는 것을 곱해서 그레디언트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값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울기 값. 기울기 값만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x0가 나오고 이 새로운 x0도 이 기울기만큼 또 빠지고 점점점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이 빠지는 값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니멈 값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선트의 내용인데 어, 증명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목표는 얘를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데이터는 알고 있고
이 에타, 학습률도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아는 미분을 일단 써볼게요. 잘못. 얘가 미분의 정의죠. 근데 이렇게 이제 fx 플러스 h도 계산하고 fx도 계산하고 그걸 또 빼고 그걸 또 h로 나누는데 사실 컴퓨터는 0으로 무한히 수렴시킨다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로 리미트를 쓰지 않고 근사를 시키는데 이 h 값을 굉장히 작은 값으로 줄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작은 값을 줄 거고 그럼 실제로 f'과 저희가 이제 근사에서 계산한 뭐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이 부분이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얘는 오차가 커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등장한 방법이 좀 변형을 해서 이러한 수식을 사용을 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오차가 좀 줄긴 해요. 근데 오차가 왜 주는지는 어, 이제 1학년 분들 많으시죠. 테일러 익스텐션을 좀 하면은 오차가 크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건 좀 그건 따로 뭐 세미나 끝나고 질문하시면은 계산을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요 미분 계수를 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저희가 실제로 구한 f 프라임의 값과 이 값이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큰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이 계산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함수값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도 빼야 되고 2h로 곱해서 또 나눠야 되는 이제 복잡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 수치적인 방법을 제외를 하고 새로 등장하는 방법이 이제 오차 역전파법이라는 새로운 기울기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오차 역전파법은 편미분과 그 다음에 체인 룰을 활용한 방법이고 그래서 손실 함수가 L이 있다고 쳐봅시다. 손실 함수. 그리고 아까 Y는 HA라는 이제 활성 함수를 거쳤죠. 그 다음에 A는 XW 플러스 B라는 이제 어파인 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가 가장 작게 되는 가중치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W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이제 W 값을 찾죠. 편미분인데 사실 그냥 상미분처럼 체인 룰을 적용을 해도 돼서 일단 먼저 L은 Y에 대해 미분한 게 있고 왜냐면 A로부터 Y를 만들고 Y로부터 L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Y는 A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A는 X로부터 만들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여러 번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편해지는데 그 수식보다는 그림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input x가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있고 y를 출력을 할 때 역전파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서 새로운 입력을 반대로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역전파라는 그 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역전파를 구할 때 f를 미분한 값에 입력 신호를 곱해주면 이제 역전파라는 게 발생해서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볼 건데 만약에 z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이 있다고 하면 x랑 y로 인해서 만들어진 z 값인데 이걸 이제 합성함수로 표기를 좀 해볼게요. 체인룰을 쓸 거기 때문에
z는 t제곱과 t는 x 플러스 y라는 이제 함수를 가지고 합성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리면 x랑 y가 처음에 입력이 되고 x랑 y를 처음 더하죠. 그 다음에 출력은 t예요. 그 다음에 t를 제곱을 한 게 z값이고 그럼 처음에는 입력이 미분값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 목표는 g의 미분값입니다. 그래서 g의 미분을 구할 건데 처음은 이 값이 들어가요. 맨 처음은 이제 1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제곱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제곱. 이 제곱을 미분을 하면 2t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보다는 g를 t에 대해 편미분하면 2t 값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1에다가 편미분을 곱하는 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2t라는 값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더하기를 봅시다. t는 x로 편미분하면 1이고 y로 편미분은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 입력된 값이 2t이기 때문에 2t에다가 t를 y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그냥 2t가 그대로 되죠. 1이기 때문에 역시 x도 마찬가지로 2t에다가 t를 x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2t가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2t 즉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고 뭐 사실 얘는 이제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편미분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데 어 사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계산을 직접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와 로스 펑션을 합친 이제 역전파 계산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최종 결과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풋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파인 변환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거치는데 요게 히든 레이어 그래서 요거를 반복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요 히든 레이어는 임의로 정하는 거,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볼 코드라고 해야 되나? 모델은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네,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계산이 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볼까요? 이 코드들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썼던 코드고 지금 할 거는 이제 손글씨 데이터를 어떻게 컴퓨터가 구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데이터셋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올 건데 미리 이제 가지고 나서 얘는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고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표기가 되어 있죠. 28 곱하기 28 여기 28개 그리고 이게 28개 해서 그래서 얘는 출력을 해봤던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대요. 숫자기 때문에 얘는 0이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0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서 x랑 w를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곱하고 b를 더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x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렐로 펑션. 다음에 소프트맥스에서 모든 익스포넨셜을 다 더하고 해당되는 익스포넨셜만 이제 분자에 있는 이제 게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이었고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오차를 계산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층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어파인 하나,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하나, 어파인하고 활성화 함수를 반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파인, 그 다음 통과를 하고, 첫 번째 이제 활성화 함수인 이제 렐로 펑션을 통과를 하고, 두 번째 어파인 통과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오차를 계산을 한다. 손실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만들었던 이제 은닉층이 2개짜리인 신경망을 쓸 거고 10,000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00번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할 건데 이거는 미리 실행시켜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맨 처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게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든 오차, 정확도, 오차가 아니고 정확도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모델이 잘 됐는지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따로 입력을 해서 만든 이제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가 보면은 0.099예요. 그러니까 0.01이죠. 10%인데 찍은 거죠. 숫자가 10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찍어서 10% 맞춘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한 칸 한 칸이 이제 좀 이터레이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몇백 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몇백 번 진행을 해봤더니 0.9라는 값으로 정확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90%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전체 데이터가 몇 개냐면 전체 데이터가 6만 개입니다. 6만 개. 6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가중치와 편향을 가지고 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손실을 구하고 정확도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만 개 중에 6만 개 중에 90% 맞춘 거고 만 개 중에 90%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해봤 만 번 이터레이션 하니까 트레인 데이터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는 거의 98%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여기는 97%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 연산 여러 번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손글씨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를 봤는데 한번 이건 제가 어제 만든 건데 얘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 개가 아까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만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얘가 잘 예측이 됐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확률로 표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넣어볼까요? 0부터 9,999 중에 1000번. 1000번? 1000번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까요? 데이터에서 1000번? 1000번 이거래요. 이제 정답도 9라고 되어 있고 이건 누가 봐도 9라고 이제 사람은 9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컴퓨터도 이거를 9라고 생각하는지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까 1000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1000번을 예측을 해볼게요. 그래서 1000번 예측을 해보면 얘가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의 결과예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출력값이. 그래서 얘는 이제 많이 작죠. 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인데 거의 없죠. 얘가 조금 높아요. 그죠? 얘가 지금 제일 조금 높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칸이 10개인데 앞에서부터 0, 1, 2, 3 해가지고 얘가 9인데
이 1000번째 이미지가 9일 확률을 88.3%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확률이 높은 거를 정답으로 출력을 합니다. 9라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오늘 5월 13일이니까 513 해보죠. 이건 뭘까요? 이건 2래요. 이건 2라고 하는데 이걸 2라고 판단을 할까요? 513? 근데 아까 정확도가 96.89%란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2라고 하네요. 네, 2라고 합니다. 거의 100%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도 벡터로 행렬로 바꿔서 행렬 연산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런 것도 2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